70세 이상이라면 매일 하는 목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안전한 목욕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이 씻는 게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어르신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들을 이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하나씩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70세 이상이라면 절대 몰라선 안 될 목욕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5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목욕의 진실. 첫 번째,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은 심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져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실신, 심지어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전 저의 환자셨던 88세 김모 어르신은 매일 저녁 뜨거운 물로 반신욕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이게 내 건강 비결이라니까요 하고 웃으시며 말하셨지만 어느 겨울 저녁 평소처럼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곧바로 발견해 큰 위기는 넘겼지만 이후로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혼자서 목욕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물은 고령자에게 예기치 않은 심혈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목욕물의 온도는 반드시 38도에서 40도 사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라면 이미 위험한 온도라고 생각하셔야 하며 손등에 물을 뿌렸을 때 포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한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물 온도는 항상 38도에서 40도 사이를 유지하세요. 손등에 뿌려 보았을 때 따뜻하되 따갑지 않고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고온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는 것이 심장과 혈압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피로가 쌓이고 심장과 혈압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짧고 간결한 목욕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목욕 전과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는 혈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작은 물컵이라도 한 잔씩 꼭 챙겨 드시기를 권합니다. 넷째, 욕실 환경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목욕 전 욕실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며 환기를 막기 위해 문틈이나 창문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을 차단해 주세요. 또한 목욕 후에는 즉시 물기를 완전히 닦고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도 반드시 말려야 하며 목욕 직후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내부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꼭 알아야 할 목욕의 진실. 두 번째는 매일 목욕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젊을 때와 달리 피지와 수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비누로 온몸을 씻다 보면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되고 가려움증이나 피부 염증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피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이는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개월 전 저희 병원 환자셨던 76세 이모 할머니는 평소 위생에 민감하셔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목욕을 하셨습니다. 비누도 손바닥에 가득 묻혀 팔, 다리, 등까지 구석구석 닦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피부가 가려워 잠을 설치기 시작했고 긁다 보니 상처가 생기고 결국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한 피부 건조증과 표재성 감염이었습니다. 저의 권유로 목욕 횟수를 줄이고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신 결과 몇 주 만에 피부가 훨씬 안정되셨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피부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한 목욕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신 목욕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스스로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씻을수록 보호막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둘째,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발과 같이 냄새가 나기 쉬운 부분만 비누로 세정하고 그 외에는 미지근한 물로만 씻어도 충분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하는 비누는 반드시 약산성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보호막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 피부에는 부적합합니다. 넷째, 목욕을 마친 직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욕 후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가 더욱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간 내에 수분을 가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보습제는 성분을 꼼꼼히 따져 선택해야 합니다.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제품은 피부의 수분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제품 라벨에 피부 장벽 강화, 수분 보습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을 고르면 대부분 이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조언에 따라 81세 정모 어르신은 약산성 보습제로 바꾸고 성분에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제품을 꾸준히 바르기 시작한 뒤부터는 피부 당김이 훨씬 줄어들고 가려움도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알아야 할 목욕의 진실. 세 번째는 욕실에서의 낙상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욕실은 바닥이 미끄럽고 뜨거운 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그 후유증은 거동 불편, 심지어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노인 중 고관절 골절을 겪은 분들의 4분의 1이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년 겨울 85세 박모 어르신은 매일 아침 혼자서 욕실에서 씻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욕조에서 나오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고관절이 골절되어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그 이후로는 혼자 걷기 어려워졌고 외출은 물론 일상생활 대부분을 누워서 보내시게 됐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물기 때문에 미끄럽기 쉬운 환경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욕조나 변기 주변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주세요. 손잡이가 있으면 넘어지려는 순간 몸을 지탱할 수 있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서서 씻는 것보다는 욕실 의자에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앉아서 씻는 것만으로도 균형을 잃을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목욕 전후에는 반드시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세요.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는 어지럼증이나 균형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째, 가능하다면 혼자 목욕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근처에 있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라면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모 어르신은 퇴원 후 저의 조언에 따라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샤워 의자에 앉아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목욕 전후로 물도 충분히 마시고 언제나 가족이 근처에 있는 시간대를 골라 목욕하신 덕분에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덜 피곤해서 더 좋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이처럼 작은 도움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올바른 습관이 평생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목욕의 진실. 4번째는 목욕 후 체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지만 그 상태에서 찬 공기에 노출되면 오히려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노인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재작년 12월 86세 김모 할머니는 따뜻하게 목욕을 하신 후 물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차가운 방에 계시다가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체온이 34.3도까지 떨어진 상태셨죠. 따뜻한 물로 목욕했는데 왜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뜨거운 물로 목욕 후 피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열이 급격히 방출됐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안전한 체온 관리를 위한 목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욕 전에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 공기와의 온도 차를 줄이면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목욕이 끝난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합니다. 특히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기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목욕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카락까지 충분히 말려야 합니다. 젖은 머리로 찬 공기에 노출될 경우 체온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면 몸속에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욕 후 한 모금의 따뜻한 음료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다섯째, 겨울철에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실내외 온도 차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체온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모 할머니도 퇴원 후 알려드린 방법대로 안전하게 목욕하고 계십니다. 체온 관리는 그냥 따뜻하게 지내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나이가 들수록 체온을 잘 관리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할 목욕의 진실. 5번째는 너무 자주 씻는 것이 오히려 감기나 감염에 잘 걸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에는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며 이 세균들은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이 매일 전신 목욕을 할 경우 주 3회만 목욕하는 경우보다 피부 면역력이 약 35% 낮았다고 합니다. 83세 정모 어르신은 평소 하루에 한 번씩 비누로 전신을 씻는 습관을 고집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마다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이후 저의 조언에 따라 목욕 습관을 바꾸신 후 지금까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욕은 주 23회로 제한하세요. 너무 자주 씻게 되면 피부에 좋은 세균까지 함께 씻겨나가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욱 예민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빈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항균 비누나 항균 바디워시는 피해 주세요. 요즘 항균이라는 문구가 붙은 제품들이 많지만 이런 제품은 나쁜 세균뿐 아니라 피부에 꼭 필요한 좋은 세균까지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은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반 보습용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품을 고를 땐 항균보다 저자극, 보습, 약산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셋째, 냄새가 나는 부위만 비누로 닦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으세요. 예를 들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땀이 많이 나는 부위만 비누를 사용하고 팔, 다리, 몸통 등은 따뜻한 물로만 부드럽게 씻어도 충분합니다. 넷째,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의 세균 균형을 무너뜨리고 가려움이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가습기를 활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방에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목욕에 관한 진실 5가지 핵심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마음속에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씻지 않으면 찝찝하고 비위생적인 거 아닌가요? 잠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몸을 한번 데워야 잠이 잘 오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오해와 궁금증에 대해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와 제 경험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매일 목욕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도 매일 목욕을 고집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위생 개념이 매우 중요했던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깨끗한 물조차 귀했던 시절, 위생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곤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청결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문화에서는 청결이 단순한 위생을 넘어 자존심이자 타인에 대한 예의로 여겨집니다. 냄새나면 남에게 민폐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매일 씻는 것이 타인을 배려하는 일이라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안 씻으면 지저분하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불편함은 실제 위생과는 별개로 어르신들을 괴롭히곤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하루라도 안 씻으면 끈적거리는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면서 건강한 목욕 습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 2회에서 3회 목욕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세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2, 3회 목욕하는 그룹과 매일 목욕하는 그룹 사이에 피부 세균 수치나 감염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전신 목욕 없이도 냄새 제거는 가능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매일 부분적으로 세정하면 충분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매일 부분 세정과 주 2, 3회 전신 목욕을 병행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이 방법을 따른 환자분들 중 90% 이상이 매일 씻지 않아도 깨끗하다는 만족을 표현하셨습니다. 셋째, 가족 간 마찰 없이 어르신들의 목욕 습관을 바꾸는 대화법이 중요합니다. 목욕을 줄이세요 라는 말은 자칫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어머니,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피부가 예전과 달라져서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진대요. 40년 경력의 의사가 추천하는 방법이라던데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넷째, 목욕 대신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매일 목욕이 주는 청결감과 이완 효과를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스펀지 목욕이나 가벼운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5세 어르신은 매일 뜨거운 물로 씻는 대신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그 결과 피부가 덜 건조하고 향도 좋아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점진적인 변화를 권장합니다. 오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주 6회, 그 다음 주 5회로 천천히 줄여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78세 김 씨 어르신은 이런 방식으로 3개월 만에 주 3회 목욕 습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셨습니다. 오히려 피부 상태가 더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도 향상됐습니다. 이제 잠이 잘 오려면 뜨거운 물로 목욕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어느 정도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3, 40대는 뜨거운 물로 목욕한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 잠이 잘 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수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잠자기 12시간 전에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목욕한 그룹은 오히려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면 중 각성 횟수는 42% 증가했고 깊은 수면 시간은 38%나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노인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안정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82세 이 씨 할머니는 평생 잠들기 전 뜨거운 목욕을 하시던 분이었지만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대로 38도 미만의 미지근한 물로 목욕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줄이고 목욕 시간을 잠들기 3시간 전으로 옮긴 뒤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수면을 위한 목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38도 내외의 미지근한 온도로 유지하세요. 둘째, 목욕 시간은 5에서 10분으로 짧게 하세요. 셋째, 잠들기 12시간 전이 아니라 3, 4시간 전에 목욕을 마치세요. 넷째, 목욕 후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면 몸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전신 목욕 대신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족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78세 어르신은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지만 족욕과 목욕 시간 조절만으로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은 주 2, 3회면 충분하며 물 온도는 38에서 40도, 시간은 10분 이내로 유지하세요.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부위에만 사용하시고 pH 5.5에서 6.0의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해 사용하세요.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욕실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욕조나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욕실 의자에 앉아서 샤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목욕 후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기를 즉시 닦고 따뜻하게 몸을 덮어주세요. 다섯째, 피부 면역력을 위해 항균 비누보다는 일반 보습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해 주세요. 혹시 이제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숲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